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자, 오늘도 배우리 회장님 모시고 오늘은 관악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관악산 이야기도 또 재미있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악산 하면 뭐 모르시는 분이 없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관악산이 서울 관악산일까요? 과천 관악산일까요? 안양 관악산일까요? 지난 시간에 본 사람들은 알걸요? 아, 그렇겠네요. 얘기를 했네요. 이 관악산이 서울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데 사실은 옛날부터는 이게 서울 관악산이 아닙니다. 과천 관악산입니다. 그래서 과천의 진산이죠.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고을마다 진산을 하나씩 꼭꼭 뒀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충청도의 보은 같으면 우린 속리산 뭐 이런 식으로 뒀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과천하면은 관악산을 주산, 진산으로 모신 거예요. 산 하나씩은 꼭꼭 챙깁니다. 각각. 요즘으로 이렇게. 말하면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그거 비슷합니다. 그런 걸 하나씩 두는 거거든요. 아, 그 고을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선산, 경상도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금오산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수원 하면은 광교산 이런 거거든요. 그와 같이 옛날에는 어느 고을 하면은 그 산 이름이 상징적인 이름으로 자연히 놔둬놨어요. 이렇게요. 지금과는 다르죠. 그냥 고을 이름만 얘기하고 말지만은 옛날에는 산 이름 자체를 그냥 고을로 생각을 하는 그런 시대였다는 얘기죠. 보다시피 관악산은 서울 거의 어디서나 이 산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좀 알아둘 점이 요 산 보이는 요 산봉우리 모양이 보이는 지점마다 산 모양이 달라요. 능선 모양이 달라요. 안양 쪽에서 보는 모습과 서울 쪽에서 보는 모습과 저쪽 뭐 성남 쪽에서 보는 모습이 제 달라요, 저게. 왜 그럴까요? 산덩어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봉우리가 비슷한 봉우리가 몇 개가 솟아있기 때문에 그 보이는 것마다 다릅니다. 지금 이제 옛날 모습을 본 건데 이거는 용산 성당 쪽에서 본 거예요. 용산이라는 산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용산 강이 보이고 한강 철교가 보이고 저쪽 노량진이 보이고 흑석동이 보이고요. 동작동이 보이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여기 낮은 부분이 여기가 남태령이죠. 요 남태령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옆으로 관악산 봉우리가 있는데 이 왼쪽으로는 무슨 산이 있겠어요? 우면산이 또 있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좀 산에 가면서도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산에는 갔다 왔는데 내려와가지고 저 산이 무슨 산이냐 그러면 무슨 산인지를 모르는데요. 그렇죠. 그냥 멀리 보면서 보는 산이 진짜 산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 산만 가서 그 산 이름을 아는 건 산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산을 아는 건 어디서나 만나 저 산은 무슨 산이다를 아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보는 곳마다 그 산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게 또 다르잖아요. 요거는 조금 방향을 달리 했는데도 뭐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요 부분은요. 지금 이건 남산 쪽에서 본 겁니다. 남산 쪽에서 본 건데 아까 보는 것보다 산 모양이 또 달리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꼭 보더라도 요 산은 요 위에 있는 요건 모양은 조금 비슷하게는 보여요. 요거는요.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또 하나의 능선을 따라서 산이 또 하나 솟고 있는데 이 산이 바로 삼성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안양이에요. 삼성산도 관악산 계열이 아닌가요? 관악산의 부산이죠. 그러니까 관악산에 소속돼 있죠. 그러니까 산덩어리라고 하면은 관악산이죠. 전체로 봐가지고는요. 별개 산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악산에 말하자면 형제산이라고 할까? 그런 산이에요. 저 삼성산에 혹시 산막사라고 하는 절이 있나요? 그러면 유명하죠. 산막사라는 절 유명하고 그리고 역사 있는 그 절도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그런 데도 있고요. 그래도 꽤 큰 산이에요. 근데 안양 쪽에서는 관악산보다는 삼성산 오르기가 훨씬 쉽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요걸 한번 보죠. 내가 쓴 글의 제목입니다, 이게. 산마루가 갓을 닮아 관악산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쓴 건데
요 얘기를 쓰면서 옛날에는 그런 관악산을 토박이 말로는 뭐라고 했겠느냐 그랬겠죠. 예. 근데 여기서 조금 대충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들 건 산 이름들은 대부분이 우리말로 붙여진 것들이 많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다 한자로 붙여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산 이름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한자로 붙여진 이유가 식자들이 붙인 이름이 많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또 하나는 불교 국가였던 시절, 불교가 중심이었던 시대에는 산 자체가 바로 불교의 도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절이 꼭 들어서게 되고 그 절의 스님들이 시주를 나오면은 어느 산 어느 절에서 나온 아무개 올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얘기할 때는 그 절 이름을 대는데 그 절 이름을 그냥 산하고 똑같이 연결을 지는 거예요. 뭐 그렇게는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불국 산에서 온 불국사 주지 스님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 이름 자체가 절 이름인 그런 산들도 꽤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그게 왜 그러세요? 예, 불교의 영향이 컸다는 얘기죠. 근데 단 우리말로 그래도 부르는 사람들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유추를 해 보건데 관악산은 산 모양을 따서 사람들이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볼 때 관악산의 산 모양은 갓 있죠. 그러니까 뭐 크게 얘기하면 왕관. 그리고 이제 뭐 평민처럼 그냥 얘기하면 그냥 일반적인 갓. 이제 뭐 옛날 그 상투 위에 얹은 그 갓처럼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간매라고 했다 이 말이죠. 관매. 예, 그게 갓이 바로 관이거든요. 관이 그게 갓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간매라고 흘렸던 게 이제 관악산이 간 거로 보는 거죠. 그렇게 봐서 그래서 그런 식의 흐름으로 제가 글을 썼던 겁니다. 이제 다음 걸 하나 보죠. 이제 여기가 서울 아니에요. 예. 여기가 과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 자체를 갖다가 서울 거냐 과천 거냐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여기에 경계선이 이렇게 보입니다. 보이죠? 예. 어딜 지나갔어요? 관악산 예. 정상을 지나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쭉 안양 쪽으로 간 거거든요. 이렇게 간 거죠. 어떻게 됐어요? 관악산이 갈라진 겁니다. 그렇죠. 반쪽은 서울이고 반쪽은 과천과 안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관악산이 서울산이다, 과천산이다 이렇게 따질 수는 없죠. 반쪽씩 가지고 나눠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모습을 보면 아는 거죠. 요거는 그래도 80년대 지도기 때문에 요새 91년도인데. 91년도인가요? 예. 그때기 때문에 직군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지도예요, 이게요. 근데 그래도 아파트가 덜 들었었을 때 얘기입니다, 여기가. 벼랑동 나오고 뭐 그렇잖아요. 예. 이 길이 지금 있죠, 그대로. 이게 이제 과천길이잖아요. 남태령 길이요? 그렇죠, 여기가 사당동이니까. 예. 그리고 뭐 사당동이고 쭉 오면서 이제 과천으로 넘어오면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제 그 인덕원으로 예. 빠지는 그런 길이 되겠죠. 이제 이 지도를 보면 대개 관악산의 위치는 알게끔 되겠고요. 다음 요걸 보죠. 이건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얘기 그대로입니다. 왕관처럼 생겨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평촌 얘기할 때 제가 이 얘기를 조금 한 것 같은데 예. 비가 엄청 내렸는데 거기가 물바다가 됐었다. 그래서 각자 이제 그 산 꼭대기까지 피해 갔다가 마을로 돌아온 사람들끼리 얘기를 해가지고 산 이름들을 붙였다는 건데 예. 이건 진짜는 아니에요. 예. 이게 가짜지만은 그냥 재밌게 들으라고 제가 이걸 올려놓은 건데 거기는 왕관밖에 안 남았어? 물이 그냥 그 밑에 청부 잠기고 왕관만큼만 쏙 나왔어? 그러니까 관악산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술잔밖에 안 나왔어? 그건 수리산이지. 술지산인데 수리산이 됐다는 거죠. 모래만큼 안 나왔어? 모래만큼밖에 안 나왔어? 모락산이지. 그래서 이름이 붙였다는 거는 이게 이제 말하기 좋아하는 뻥쟁이들이 붙인 그런 산 이름입니다. 그래도 재미는 있어요. 그게 평촌 사람들, 옛날 평촌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던 얘기예요.
앞으로 제가 책을 낼 때 이 얘기는 빠뜨리지 않고 쓰려고 그래요. 예. 재미가 있어요. 조금 어떻든 간에 뽕쟁이들이 쓴 얘기지만은요. 그리고 이제 이걸 옛날 지도를 한번 보면은 대강 알 수 있죠. 이제 그 과천이 어딨나요? 여기가 이제 관악산이 있으니까 요 과천이 보이잖아요. 예. 요게 서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길로 이렇게 세로로 쭉 뻗었죠. 예. 이 수원까지 가는 길이죠. 그러네요. 어디를 거쳤어요? 관악산을 건너. 관악산 남태령. 예 거쳐가지고서 넘어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 이게 대동료 지도인데 예. 요건 작은 지도고요. 요건 이제 이걸 확대해서 요거다 옆에다 붙인 건데요. 보면은 길이 이렇게 쫙쫙쫙쫙 서울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 있잖아요. 예. 이렇게 쫙쫙. 그러네요. 근데 이 길만큼은 이건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길이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강원도 남부나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그런 길이에요. 이쪽 길은 우면산 쪽 길은.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그 남태령 부분은요. 요건 알아두셔야 돼요. 남태령이라는 이 부분은 우면산하고요. 관악산하고요. 그 안부를 넘는 고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 한장같이 이렇게 쏙 들어간 부분, 그러네요. 그 부분이 바로 남태령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남현동이고 그 아래가 사당동이에요. 예. 이쪽으로 이제 반포동, 서초동이 요 옆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지금 동작이라고 있는데 이 동작동이 바로 지금의 국립묘지가 있는 부분이죠. 예. 이게 서울의 강이 되게 V자, 영어의 V자 형으로 꼬부러져 있잖아요. 예. 제일 서울에서 남쪽에 있는 대교, 다리가 바로 동작대교입니다. 동작대교가 제일 남쪽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작대교 남단에 가면은 한강의 제일 남쪽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강 줄기가 어떻게 되는 그 형성된 그 지형 부분을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요 지도를 보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땐 산줄기 얘기할 땐 백두대간을 얘기하거든요. 예. 이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내려오는 줄기가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요. 속리산 이런 데를 거쳐가지고 지리산까지 가는 게 이게 백두대간이에요. 예. 근데 이 백두대간으로 해서 가지를 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맥이라고 그럽니다. 정맥. 우리의 몸의 정맥이 아니라 산줄기에 정맥이 있어요. 그래서 강 중심으로 그 정맥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한강의 남쪽에 있는 정맥이니까 이게 한남정맥입니다. 예. 한남정맥이죠. 그 한남정맥의 한 언저리에 관악산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이 한남정맥의 끝부분이 바로 김포 끝에 무슨 산이죠? 문수산이. 문수산이 바로 한남정맥의 끝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이제 이 한북정맥의 끝부분은 여기 북한산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지도가 엉터리라는 얘기가 광주 산맥을 이렇게 그려버리고 광주 산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죠. 예. 그럼 한강을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산맥이 한강을 건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본 지도는 지형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도리 어려워요. 이런 지도를 보는 것이 우리가 보다 더 확실한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예. 자, 지금 뭐 들으면 들을수록 또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다음 편도 또 기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